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월 23일 화요일, 지금 저희 체험방 3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좀 적응 좀 되세요? 음, 아마도 뭐 어제랑 오늘이랑 사실 새로운 방식의 또는 뭐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주식의 방향성 그리고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느라고 많이 헷갈려서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주식을 어렵게,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은 종목 스타일, 그러니까 종목을 보는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도 보시면은 모두 다 본인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사람들을 전부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이유가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방식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맞다 안 맞다 기준보다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승률이 아니더라도 뭐 철학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 부분들은 훌륭한 투자라고 인정을 하고, 뭐 저는 그 매매를 통해서 사실 수익이 많이 나던 수익이 많이 나지 않던 간에 아 훌륭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자라는 부분들 볼게요. 자, 투자라는 부분들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투자와 투기가 무엇이 다를까? 많이들 좀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시죠. 투자와 투기를 어떤 식으로 구별해서 짓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이면에서는 뭐 똑같이 주식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투자가 되고 어떨 때는 투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떨 땐 투자고 어떨 땐 투기일까요? 만약에 투자자, 즉 매수를 하는 사람이 가령 이런 기준을 삼는다고 생각해 보죠.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4년 연속 무조건 뭐 흑자여야 되고, 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뭐 60평을 돌파하면은 거기서 사고, 만약에 60평을 깨면은 매도한다, 이런 단순한 논리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논리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점 안에서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기준이 없어요.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또는 파는 시점도 이거 이상하게 내 생각에는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눈 감고 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죠, 사실상. 한마디로 이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본인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또는 그런 기준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좀 진행되고 있는 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이런 종목도, 이런 것들도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또 여기서도 갈려요. 명확한 기술적인 지표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를 정확한 기준 안에서 매매를 한다면은 투자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느낌상 느낌이죠. 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가즈아. 그렇죠? 어, 그게 왜 가는지도 몰라요. 얼마까지 가는지도 모르고요. 주가가 빠지고 나서야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후행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십니까? 투기를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수백 명, 수천 명. 제가 기관에 있을 때도 여러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저 소리가 좀 작으신가요? 소리가 혹시 작으신가요? 반응 한번 주세요. 소리 작으세요? 다른 분들도 좀 작으세요? 제가 소리 조금 키울게요. 잠시만요. 장치에서. 자, 이렇게 하면 좀 크신가요? 어떠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네. 어, 일단 뭐, 다른 분들, 그죠. 이제 커지셨죠? 이제 조절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마스터를 좀 올리고요. 어, 결국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투자와 투기냐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뭐 결국엔 투기가 많았어요. 매수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이거 한번 사봐 이러면 사보는 거고, 이거 좀 뭐 아닌 것 같아, 뭐 사실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도 없어요. 보통 매수를 추천해주고 나서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요. 물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거 아직까지 들고 있어? 이런 얘기를 사실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냥 물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PB 생활 할 때도 PB 생활 한 5년 정도 했는데요. 5년 좀 안 되나요? 그 정도 했는데 실제로 증권사에서 여러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낀 것은, 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준이 만약에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뭐 사실 투기라고 한다면 어느 게 확률이 높을까요? 주식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어디 뭐 정성 카지노 가가지고 블랙잭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룰렛 땡기거나 이게 더 확률이 높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정성 카지노 가서 블랙잭 땡기는 게 더 높으세요. 왜냐면은 투자라는 부분들은 사실 투자가 끝나는 시점이, 뭐 도박도 마찬가지지만 도박은 일어나면 돼요. 근데 투자는 끝나는 시점은 돈을 전부 잃었을 때 보통 일어나거든요. 그만두거나요.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단 손실이 계속 커지다가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자. 투자에 대한 방향은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리고 뭐 글 쓰고 하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을 이 투기에서 바로 이 투자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시키고 싶어서요. 그러려면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야 너 이거 왜 매수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이런 기준 안에서 매수를 했고, 언제 이런 기준이 됐을 때 매도를 할 것이야. 적어도 이런 쪽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물론 뭐 제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제 리딩을 잠깐 듣는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들으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제가 권해드리는 종목들 또는 이런 고민이 있는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느냐에 대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어떠한 기준점들이 생기실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고 반복적으로 학습하시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왜 이랬는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내 기준에서 이건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력이 많이 느실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앞에서 좀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첫날에 보통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이런 부분들. 일단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부터 시작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오늘은 사실 이렇게 외인이랑 기관이 양쪽 매수하면서 다 땡겨줬죠. 그래서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았나요? 그죠?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업종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닥이 한 2.44% 정도 끌어올렸고요. 코스피가 거의 한 1.3%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었던 게 삼성전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제 좀 사볼만 하지 않아요.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어느 정도 좀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는 그 코스닥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돌렸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급등, 즉 금주에 만약에 더 올라가서 급등을 하더라도 재차 조정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재차 어느 정도 그 조정 이후에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재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와야 되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어느 국면에서라도 이 조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요. 자, 셀트리온이죠. 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전반적으로 땡기면서 바이오주들을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쵸? 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인데, 그럼 야 이거 이렇게 추세적으로 다시 N자형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일단 전 글쎄요. 약간 퀘스천입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은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단기 평들을 못 넘은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평 기준 안에서 머리를 맞고 떨어졌죠. 내일자 즉 수요일자 흐름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떻게 갈까 조금 더 살펴보고 싶고요.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도 기술적으로 즉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자, 추세 기준으로 하단권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바닥 구간과 2바닥 구간을 잡은 상황에서 이렇게 재매집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 구간까지 한 번 더 솟아줬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적어도 여기 종가선 안에서 또는 금일로 치면 당연히 시가선 안에서 잡을 수 있었고요. 고가선에서 때린다고 치더라도 약 5% 정도의 수익 구간을 줄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침부터 보고 있었지만 포인트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셀트리온이 중심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은 하락에서도 중심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이렇게 많이 시장이 끌어올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고요.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관망세를 하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제약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했으니까요. 오늘 그 보유한 종목들 매매 포인트 좀 집어 드릴게요. 자, 저희가 매도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가 매수와 매도 기준으로 보시면요. 저희가 요때부터 매수했죠.
요때부터 매수를 했고요. 저희가 매도 여기서 했습니다. 자, 요때부터 매수했었던 이유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 제가 KLnet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구간의 흐름이 상승 방향으로 가 있고, 전체적인 위치 안에서 신고가 위치에서 새로운 신고가까지 한번 욕심내 보겠다라는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단일가 3일이죠.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요, 그 앞으로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단일가가 시작이 돼요. 가령 단일가가 시작이 돼요. 단일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단일가 수평으로 가면은 하단으로 내려갈 확률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70%요 정도 되고요. 만약에 수평으로 안 가고 단일가 기준 안에서 주가가 쭉쭉쭉쭉 내려가서 주가가 쭉 내려서 갈 확률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단일가 기준 안에서 이렇게 구간을 살짝 높이면은 다음날 저 높은 구간까지 줄 확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제가 요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주 목요일부터 요 종목 사고 나서 다음날까지 계속 주가가 조금이라도 계속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날 고가 구간 5% 찍고 종가 4% 찍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고가 구간 한번 나오고 내려오겠네요. 그리고 윗구간까지 쌍봉 위치에서는 한번 털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매수 포인트는 요쯤에서 잡았고요. 매도는 저희가 요 헤드앤숄더 기준 안에서 한 얼마 잡았죠? 저희가 매도 기준가를 찾아 드릴게요. 오늘 5,520원에 매도했어요. 5,520원에 요때쯤 매도했습니다. 요때쯤 제가 시간을 보면은 한 11시 요쯤 9시 11분에 매도 잡았어요. 9시 11분에 요쯤에 매도 잡았었던 이유가 이제 고가 위치, 그러니까 전고점에 있는 이 고가 위치를, 자, 여기 있는 고가 위치를 스무스하게 뚫어야 돼요. 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종목이 고가권까지 가니까 이렇게 요런 흐름을 만들죠. 그럼 확률적으로 전고점을 못 넘고 구간 위치상으로는 쌍봉 비스무리하게 맞고 떨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때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고요. 자, 뭐 제일 꼭대기에서 못 팔았지만 그래도 뭐 한 눈쯤에 팔았나요? 코쯤에 팔았나요? 고쯤에 팔았죠. 그래서 저희가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었고요. 전일자부터 제가 진행한 종목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K사인 시가 상당히 높았어요. 시가 상당히 높았고 고가 13% 올라갔다가 저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시가가 이렇게 높으면은 조금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솔직히 첫 번째 있었고요. 그럼 고가권 한번 맞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정말 강하면은 그냥 상승 N자 돌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부터 봤었는데 오전에 다다다닥 치고 나가더니 전고점 구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서 하단을 잡을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하단을 잡고 이렇게 하단을 잡고 다시 올라오겠네. 다시 올라오겠네 했는데 이 구간이 무너지면서, 자, 이렇게 무너지면서 제 하단을 잡는 듯 했지만 재차 무너지면서 1단, 2단, 3단 하락하고 바닥권 지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구간이 좀 힘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구간이 좀 힘들었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내일은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주식
그러니까 종목 구간이 바뀔 텐데 일단은 하단을 조금 더 잡고 있어요. 하단을 조금 더 잡고 있어서 다시 전고점 구간까지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매수를 했었던 구간 포인트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오늘 구간 안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사실 흐름이 좋았거든요. 여기서 시가가 높더라도 사실 저 시가가 좀 낮길 바랬습니다. 시가가 좀 낮더라도 좀 움직이다가 돌파해서 종가 기준 안에서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위치 이 구간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가 구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쭉 끌어내렸어요. 쭉 끌어내렸어요. 물론 이 만약에 이 분봉 구간이 자 요런 흐름이 아니고요, 요런 흐름이 아니고 만약에 분봉 구간이 요런 흐름 이후에 요렇게 내려갔으면 망한 거죠. 이거 구간에서 턴 거거든요. 구간에서 털고 거래량 이빠이 터지고 쌍봉 치고 내려간 요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건데, 다행히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은 분봉상 이렇게 틱봉으로 볼게요. 자, 틱봉. 자, 절자. 자, 틱봉으로 보면은 사실 이 고점 신호가 조금 나왔는데요. 고점 신호 좀 요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고점 신호 보이시죠? 고점이야 하고 추세 만들면서 내려갈 거야 이거 하고 있죠. 그래서 하단 구간 벗어나기 전까지는 바닥 안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재차 하단 잡았는데 이 구간 실패하니까 더 무너지고요. 이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오늘의 일단은 분봉 구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오늘 종가상으로 3평을 지켜주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봉상으로도 480분봉 기준 안에서 이 종가 480분봉 기준 안에서 하단 구간까지 다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1바닥, 2바닥 구간 치고 다음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어디죠? 이제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전일자의 종가 2280원인데 딱 맞췄죠. 2280원 기준으로 딱 맞췄거든요. 전일자 요 상한가 기준. 결국엔 상한가 기준 안에서 상한가 기준 이후에 얼마나 팔아먹을 수 있느냐, 얼마나 팔아먹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척도는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갔다 갔느냐 이 기준인데 지금 아직까지 덜 흔들었다, 더 가야 할 자리가 있고 더 높은 구간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불안 요소는 이렇게 수평이 한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불안합니다. 사실은 오늘 양봉 치고 갔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뭐 종가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종가가 2280원이었는데 대략 한 2500원만 됐어도 사실 상당히 구간 흐름이 좋은 차트가 됐었을 텐데, 자 이렇게만 됐어도요. 자 이렇게만 됐어도 하단 구간 다 잡았고 마지막 종가 관리 해줘서 이제 갈 준비 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종가 내려왔어요. 종가 기준 안에서 전 머리까지는 지켜줬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이때 구간이 하루까지는 괜찮은데요. 하루까지 괜찮은데 하루 더 이어지는 순간 옆으로 길어지겠네. 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에 대한 전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올라가겠네에 대한 전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흐름이 길어질 수 있겠네에 대한 생각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그리고 저희 진행하고 있는 거 저원앤시스 뭐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도 조금 길어지면 곤란해요. 오늘 다행히 종가 아주 이뻤습니다. 오늘 다행히 아주 종가 이뻤어요. 오늘 다행히 자 이렇게 하단 안에서 이렇게 다 바닥 잡아주고
다 바닥 잡아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횡보 안에서 횡보 기간 전후에서 수평까지 돌고 다시 재매직 구간. 그러면 내일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자,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가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요. 요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에 약간 똘끼가 있어요. 사실. 이 종목 똘끼가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머리에서 흔드는 것도 크게 이유가 없어요. 근데 머리에서 흔드는 것도 크게 이유가 없는데 심지어 머리 흔들면서도 이 거래량 보세요. 자, 거래량 보세요. 그죠? 마치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매수했었던 팀스 같아요. 팀스. 저희가 언제 매매했었냐면요. 여기 사가지고 여기 무너질 때쯤 팔았어요. 이거 못 먹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힘들었었던 구간을 다 올라와서 구간을 이렇게 버티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죠. 오히려 거래량이 더 줄었어요. 올라가면서도. 자, 줄었어요. 물량을 많이 지고 있다라는 관점과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올라가죠. 정원인 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구간과 위치 안에서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 구간을 흔들고 있는데도 적은 거래량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니, 자, 이 구간에서 얼추 흔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 구간 추세까지 갈 것이다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왕이면은 빨리 가라. 기왕이면 빨리 가고, 오늘 종가선으로는 잘 만들어 줬으니 내일 시가선은 일단은 조금 띄워주면 좋겠네. 띄워줘서 여기서 흔든 다음에, 뭐 이건 일봉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이에요. 자, 여기서 흔든 다음에 바로 그냥 가버리자, 이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쿠첸 보겠습니다. 쿠첸보다 지금 사실 쿠쿠 홈시스 보면서 쿠첸을 샀는데, 쿠첸이 약간 좀 비리비리해서 사실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또 한 개도 쿠쿠 홈시스랑 같이 이 페어 트레이딩 하면서 좀 보긴 했는데요. 종목의 일단 개별적인 장점 구간을 보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있었던 매물대 여기서 찝쩍거렸죠. 그리고 찝쩍거리면서 이 단기평 60평을 한번 돌파하고 내려왔는데 구간이 깊어지지 않고 위에서 흔들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살포시 작아지죠. 그렇죠? 흔들고 있는데 거래량이 살포시 작아지죠. 결국에는 방향성이나 의도를 다시 업턴 기준 안에서 좀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먹을 수 있는 폭이 약 12%, 13%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 구간 포인트를 한 요쯤부터 매수를 했어요. 요쯤부터 매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는 요쯤 여기 있는 박스권 상단까지 보고 매수 기준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했었던 종목, 그러니까 어제자 월요일자 진행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신규 편입한 거 볼게요. 오늘 미투온 여기서 샀죠. 저희가 요때 샀어요. 요때 사고요. 산 이유랑 다 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미투온 좋게 보고 있어요. 미투온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뭐죠? 그러니까 미투젠으로 바꿀 건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미투젠으로 바꿀 건데, 이 홍콩 게임 업체를 지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홍콩 게임 업체 지분 취득을 하면서 발표를 했었던 부분이 이제 요 미투젠을 한국 IPO 시장 여기 있네요.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겠다. 럭키전을 미투젠으로 바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거고요. 얘네가 가상화폐 관련주예요. 보시면요, 미투온이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 추진하면서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 결제 기대를 한다. 즉, 요런 가상화폐로 게임 머니, 즉 지금 얘네가 소셜 카지노 하는 업체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북미 쪽 진출까지 했었고요.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요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IR이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만요. 오늘 그때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IR 했었죠. 그래서 오늘자 IR이 언제였죠? 행사일이 23일이었죠. 오늘이었죠. 그래서 오늘 IR이 있었고요. 뭐 예상했었습니다. IR 오늘 금일 IR이고 또 기관 쪽에서 또 많이 모일 거고요. 최근에 펄어비스라든지 서메이지라든지 이렇게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 다 들어왔죠. 그죠? 기관 21만 주, 뭐 외국인 21만 주, 기관 24만 주. 그러면 예전에 펄어비스도 볼게요. 펄어비스. 제가 뭐 이거 매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펄어비스처럼 갈 거라고. 기간 쭉 끌어당겼었고요. 외국인이 요때부터 바톤 터치해서 쭉 당겼고요. 그죠? 지금까지 계속 쭉 당기고 있죠. 지금 미투어는 양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 처음에 매수 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주 볼 거예요. 2주 롱텀으로 해서 장기 레이스로 볼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빠르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오늘 한 10% 선까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한 15% 선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음봉 구간을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장대 음봉, 장대 양봉 거기에 있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위치, 특히나 장대 양봉보다는 장대 음봉을 좋아하고요. 장대 음봉을 넘어선 이 구간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종목의 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대 음봉이 이렇게 크게 급락하고 나서 크게 올라왔었던 이 부분들, 특히나 이렇게 요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거 그리고 요거 요 두 가지 이 흐름 부분들을 넘어서는 순간, 즉 가격 위치로는 12,500원, 12,000원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사실 이 종목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서메이지처럼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장기보다는 스윙으로 보겠다. 2주 이상 보겠다. 스윙으로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요 흐름을 기대하고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요때부터 말씀드렸죠. 오늘 말고 어제 그제부터 계속 미투원 말씀드렸어요. 그것 때문에요. 자, 오늘 원익큐브 시가 매수했는데요. 당시 시가 기준 한번 보면요. 시가 2410 오전 시가를 좀 봤고요. 시가 이렇게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예상가가 이렇게 481선 위였습니다. 자, 481선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앞에서 있었던 요 고가봉, 자, 요때 처음에 돌파하고 내려왔을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481선을 딛고 시작했습니다. 즉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딛고 한 상황이고요. 오늘 결론적으로는 음봉이 나오면서 살짝 무너지긴 했지만 여기 하단에 자 단평들이 쫙 깔려 있죠. 단평들이 쫙 깔려 있죠. 이렇게 단평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시가가 여기 윗구간까지 뽕 뛰어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흔드는 기준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차 신고가 구간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많이 보시죠. 여기 있는 구간은 재매직 구간을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수평 구간으로 보는 거죠. 이 하단과 상단까지 봤을 때 저는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한 번은 1차 상승 갈 수 있다 보고 있는 거고, 요 정도까지 봤을 때는 약 15% 정도 적어도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앞에 있었던 고점 구간을 넘어가면은 그 구간 이상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럼 15% 정도 상승했을 때 여기 있는 매물대 중심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점과 함께 앞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없었죠.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증자까지 있었습니다. 유상증자 이렇게 보시죠. 권리랑 유상증자 하면서 전체 차트 위치 안에서는
자, 하방에서 제3자 하방에서 주주부정 유상증자 하면서 물량을 쥐었다는 과정을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이 구간 흐름, 전체 구간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하단에서 바닥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 구간 차트 안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차트 그리고 이 구간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큐브를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 안에서도 충분히 고점 구간, 즉 11,000원이나 아니면 13,000원 구간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종목의 재료가 이렇게 보시면요. 얘네가 한마디로 은나노 와이어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은나노 와이어라는 기술력을 통해서 플렉서블 관련된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갤럭시 9이 뭐 올 하반기나 아니 내년 상반기 기준 안에 이 노트 출시를 통해서 이 폴더블 핸드폰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죠. 출시 예정이죠. 그때 폴더블 이 폰일 때 아마도 기술력 부분들이 폴더블로서 많이 쓰일 거고요. 꼭 핸드폰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이 쓰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단을 잡아놓고 뭐 대략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숫자도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뭐 바닥권의 신호를 나타낸 다음 주가가 뛸 수 있는 구간과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조금 빠졌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 없으시고요. 구간은 더 갈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앱클론 저희가 매수하고 조금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 2% 정도 지금 막 빠져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 이렇게 하단 잡고요. 다시 한번 재하단 잡아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간 진행 중이고요. 구간은 진행 중이고 저희가 매도한 포인트 이 구간 안에서 매도를 잡아 놓을 생각인데 적어도 저는 이 구간 이상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재구간 잡아서 요 위치 상단에서 즉 한 93,000원 안에서 판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려올 때쯤 다시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에클론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정말 뭐 보시면은 그 항코타닌 항체 관련 특허 신약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항체 신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진행하고 있는 크리스탈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빨리 올라와야 돼요. 빨리 올라와야 돼요. 이틀 정도 제가 시간 주고 싶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단을 주는 고가권 실패해서 하단을 주는 힙소가 나온 상황에서 빨리 바닥을 잡지 않으면은 즉 바닥을 잡는 기준이요. 요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단을 만약에 빨리 잡지 않으면 늘어져서 주가가 더 이렇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이 구간 위치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헤드앤숄더 치고 떨어지는 위치 이 흐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업사이드 턴 구간을 많이 보고 저희가 수익 구간에서도 한 9% 정도 수익 구간이 났었네요. 그때도 일단 털지 않고 버텼는데 다음날 음봉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다시 시나리오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좀 변경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매수 구간 단가까지 거의 다 봤어요. 매수 구간 단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여기 있는 위치를 조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가능하고요. 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직 유효하고요. 보시면은 5주봉 그리고 3주봉을 몸통 안에 들고 있는 5주봉 안에서의 아래 꼬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유효한데 이 부분들이 길어지면 다음 주 주봉을 음봉으로 마무리하면서 주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그거를 유일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은 그렇게 유일하고 보고 있고요.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에클론이랑 좀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에클론이랑 비슷하게 그냥 하단 빨리 잡자. 하단 빨리 잡아서 다시 곡구간 올라가자. 특히나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에 있는 요 거의 뭐 2007년도 이후에 신고가 구간이고, 앞에 있었던 2007년, 2005년도에 있는 고점 구간보다 더 높은 아, 그러니까 역사상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크리스탈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보다는 약간은 적극적으로 보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이 역사상 신고가를 앞두고 흔드는 구간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점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파나지는 조금 길어져도 좀 더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지스 시스템은 지금 5,000원 정도 끝났는데요. 오늘 한 고가 기준으로 한 8% 정도까지 올랐죠. 저희가 매수 단가 구간 이상까지 조금 올라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일자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양보로 치고 갔으면은 바로 N자형 패턴이 됐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1바닥과 2바닥을 만드는 1, 2바닥의 재구간은 재구간 패턴, 즉 재구간을 만들고 올라가는 종목 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보는 이유는 이 거래량 때문이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량 기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량 상당히 작죠. 횡보하는 기간 안에서도 작고요. 그러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내일장 안에서 오늘 특히 뭐 종가는 4% 정도 끝났고, 그리고 단기평으로는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아래쪽에 단기평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럼 위는 훨씬 더 가볍다라는 얘기고요. 종가상으로도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일본 구간 종가상으로도 이렇게 하단을 제대로 만들고 종가 요렇게 끌어올리면서 전에 있었던 여기 있는 19일과 22일에 있었던 이 전체 분봉상 흐름을 다 집어 삼키고 올라온 모습이죠. 그러면은 내일은 시가가 높게 뜰 수도 있어요. 아싸리 그냥 시가 쫙 높게 떠서 가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늘 그 K사인처럼 뭐 살짝 줬다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약간 내일 흐름을 보고 내일 강하다 싶으면 홀딩 하고요. 안 되다 싶으면 요 구간 안에서 제가 매도할 생각입니다. 매도 예상 기준가는 여기에서 요거에서 요거 구간인데 사실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KIC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혹시 아세요? 뭐였더라? 나라 KIC가 A프로젠 그걸로 바뀌었는데 A프로젠 KIC로 바뀌었죠. 자, 아이지스 시스템도 조금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에서 쭉 끌어올린 다음에 횡보 기준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제 구간을 돌파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아이지스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만들고 재구간 횡보하고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더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신고가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GC 시스템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톱텍 저희가 언제 매수했죠? 저희가 요쯤 매수해가지고 저 이거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하단 좀 내려서 한 7% 정도, 8% 정도 빠졌나요? 한 7% 정도 빠졌어요. 9% 정도 빠졌네요. 많이 빠졌죠. 9% 정도 빠졌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만 잡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오늘자로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그 아이폰 X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IT 반도체 쪽에서는 스크래치 조금 냈는데요.
부품 쪽 특히 냈는데 톱텍도 거기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거고, SK텔레콤 인수 탈락에 따른 공매도 증가, 그리고 공매도 아직 쇼커버 안 나오면서 주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60평을 이렇게 구간을 쉽게 뚫어내면서 이렇게 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그 실적 부분도 좀 좋고, 문정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중심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오성 LST는 오늘도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솔직히요. 오늘도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은 한번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 주까지 한번 보고요. 요번 주에도 못 가면은 물량을 절반 정도 줄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구간이 잘못하면 길어지면요, 이게 대칭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경계를 하면서 사실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자 매매한 종목이랑 매수한 종목들은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자 관심주 볼게요. 이게 항상 1시간이 넘어가지고 녹화가 너무 길어지는데, 자 내일자 관심주예요. 내일자 관심주고요. 종목 보시면 신신제약 보고 있습니다. 신신제약 계속 구간 흐름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구간 흐름이 좋다라는 건요,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상한가 이후에 횡보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T상의 상한가, 즉 강력한 상한가 기준 또는 점상 안에서의 상한가 또는 쇼티상의 상한가 이후에 횡보 기간의 해석을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다 파는 거나 다 사는 거나. 근데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건 매집이었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매집이었네? 보면은, 그러면 매집이었네, 그럼 더 높은 자리에서 팔 자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높은 자리에서 팔 자리가 별로 없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은 결론은 그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향하여 종목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 카운팅 하는 겁니다. 계속 카운팅 하는 거예요. 선도 그어보고, 추세선도 그어보고, 또 방향성도 그어보고, 또 위치도 그어보고, 그러면서 가장 싼 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오늘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좀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은 접었거든요. 근데 거래량 기준도 이렇게 작게 나오고요. 종가 기준도 이렇게 버텨줬어요. 전일자 구간을 버텨줬어요. 그럼 이거 다음날 시가는 떠서 시작할 텐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떠서 시작할 거고 고가까지 바로 한번 갈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고 시간을 봤는데, 시간에가요, 자 4% 정도 떠서 시작을 하겠죠. 아마도 시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흐름이 좋습니다. 의도가 좋기 때문에 내일은 이거 시가 때부터 들이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내일 일단 시가 보고요. 시가 너무 높으면 안 사고요. 시가가 3, 4%선 안에서 뜨면은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3, 4%면 얼마냐면요. 3, 4%면은 얼마죠? 3, 4%면은 한 요쯤이겠네요. 즉 여기 있는 음봉의 몸통 구간을 살짝 벗어나거나 아니면 몸통 구간 끝에서 시작을 하면은 윗구간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서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제약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좋게 보는 거는 어제자에도 제가 뽑아놨었는데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 엠벤처 투자입니다. 이 종목은 500원 기준가이고요. 500원 기준가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얘네가 액면가 500원이에요. 그래서 500원은 이 종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그리고 중요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을 보시면요, 지금까지 500원 구간에서
힘들고 500원 구간에서 힘들고 500원 구간에서 힘들고 500원에서 지지하고 올라오고 500원에서 올라왔었는데 자 특징 보시면 아시겠어요? 500원을 넘을 때 항상 슈팅이 있어요. 항상 슈팅이 있어요. 500원을 넘을 때 500원 지지하고 슈팅, 지지하고 슈팅, 지지하고 슈팅, 또 깼다 지지하고 슈팅. 맞죠? 뭐 여기서는 조금 깼고요. 여기서도 지지하고 돌파할 때 슈팅. 그럼 이 구간도 한 번은 슈팅 한번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구간이랑 다른 이유가 자 추세단 하락을 지속적으로 슈팅 하더라도 추세 하락 구간은 지속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세 하락 구간을 벗어나면서 장기평을 끌어내리면서 단기평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500원에서 과연 시작해서 얼마에 끝날지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자, 그 전에 뭐 기사가 조금 좋은 게 있나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엔벤처가 지금 관리 종목인데요. 첫 번째로 관리 종목 탈피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관리 종목 탈피가 나오려면은 지금 재무 관리를 조금 해놨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올해는 이렇게 흑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관리는 탈피를 한 거고 지금 마음에 걸리는 점은 사실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이렇게 보시면요. 유보율이 너무 없어요. 돈을 다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보율이 너무 없고요. 근데 뭐 반대로 부채 비율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11을 어마어마하게 찍었어요. 얘가 뭐 11을 500원대에 뭐 거의 뭐 다 500원대에 찍은 거거든요. 500원대 거의 1억 1000만 주, 그러니까 거의 한 8천만 주 정도가 이렇게 500원대 구간에 있는데 사실 500원대 물량을 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중요하고요. 특히나 500원 기준 안에서 이렇게 500원을 치고 내려서 음분 공포 주고 다시 위에서 치고 공포 지고 돌파하고 요번에 지지하고 돌파한 게 되게 중요해요. 지지하고 돌파했답니다. 지지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적어도 요 있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는 수평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저희 그 매수존 안에 두고 업사이드 포텐셜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어느 정도 발현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 종목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SCI 아니고 큐로컴이었나요? 큐로컴 이때였나? 큐로홀딩스였나? 요 구간이네요. 요 구간에서도 저희 매매했었거든요. 약간 저는 약간 유사하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벤처도 그동안에 조금 힘들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하단이 갑자기 내려와서 흔드는 기준 안에서 요 구간을 다시 딛고 올라와서 다시 조정받고 올라오는 요 구간 기준가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500원 기준 안에서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내일자는 강력한 매수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컴 시큐어 보고 있고요. 한컴 시큐어도 상한가 기준 안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잖아요. 네, 하단을 조금 잡아놨어요. 그래서 하단을 좀 잡아놨네. 그리고 뭐 이 보안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럼 내일 정도 되면 벗어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부분 때문에 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오늘 너무 아쉬워요, 사실. 너무 아쉽고요. 시가쯤에서 살까 아니면 시가 살짝 빠지면 살까 고민했었는데 바로 날아가 버렸어요. 오늘 거의 26%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관종입니다. 그래도 관종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말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90% 이상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 10%밖에
유통 주식이 없는 종목입니다. 즉 600만 주 정도밖에 없고요. 오늘 위치상으로도 아직은 거래량이 다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일단 주가 급등에 대한 조이 공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흔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만약에 흔드는 시점 안에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전 땡큐 해보고 사볼 생각입니다. 정말 땡큐죠.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으로 보면 앱클론, 자, 앱클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시작하면 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요 정도, 요 정도 위치. 좀 더 낮은가?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요 정도 위치. 나중에 에클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클래시스도 충분히 에클론처럼 구간 상승을 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스 보고 있고요. 아남전자 오늘자로 해서 방향을 살짝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음봉이 살짝 한번 들어오면은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매수 근거는 요거 말씀드렸죠. 자, 강력한 상한가 이후에 자 흔들기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고점관 보여줘야죠. 전고점까지 한번 더 보여줘야죠. 이 구간 한번 보여줘야죠. 그래서 요 구간 목표가 여기에요. 여기까지 보시지 마시고요. 요까지 정도만 보세요. 요거 요 머리선까지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익 기준으로 30% 정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0% 치고 구간 또 움직여서 다시 재구간 만드는 위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남전자예요. 아남전자. 그리고 PCL 오늘 제가 요때 매도했다고 했죠. 왜냐면 요게 빨리 나왔었는데 빨리 안 나와서 이렇게 매도했는데 오늘 종가 때 살짝 조정 나오긴 했는데 종가 이렇게 보시면은 20평을 살짝쿵 지켜줬어요. 그래서 PCL도 뭐 원래 생각했었던 대로 가는구나. 자, 여기 있는 고점 구간 다 돌파하러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음봉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짝 하단 주고 가면은 좀 더 좋겠다.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 동원금속은 지금 손명한 대표가 동원금속 지분을 전부 처분을 했어요. 그때 사실 매수했었던 이유도 손명한 대표가 그 동원금속을 장내 매수 추가적으로 하면서 이거 뭐 잘못하면 자칫하면 뭐 경영권 분쟁이나 아니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단에서 다 매도했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이게 볼게요. 손 대표가 매도했었던 물량이요.